자, 48번 보면 곡선의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라고 나왔네. 이게 나중에 보면 바로 이해가 돼주면 좋은 거고요. 잘 봐. 곡선의 접선이라고 나왔잖아. 그 기울기, 곡선의 접선 중 기울기라는 거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미분, 도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얘네 몇 차 함수야 지금?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는? 당연히 그래도 마이너스. 그죠? 그럼 어디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그게 도함수고 그게 기울기라며. 기울기 값이라며. 기울기가 최대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꼭지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보고 바로 이해하면 되게 좋은 거고요. 이걸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기울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도함수부터 시작할 거라고. 그죠? y 프라임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의 무슨 값을 찾는다고 하는 거냐면 최대값을 찾는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최대값 찾으려니까 완전제곱식 묶어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인가요? x 마이너스 3제곱 나왔으니까 헷갈려.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27이 되네. 그럼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이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3, x가 3일 때 최대값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는 x가 얼마일 때고 3일 때 그 기울기의 최대값이 7 이렇게 나온 거야. 맞나요? 이때 접점의 좌표 문제는 여기서 끝났네. p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3이 되는 거야. 그럼 접점은 원래 함수에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에 3을 대입해서 원래 함수의 y좌표를 찾는 건 여기 있는 7은 기울기 도함수의 좌표값이었고요. 그죠? 원래 함수에다가 3을 넣어야 q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6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9 이렇게 나올까요? 근데 저희 중간에 27이 아니라 81이네. sorry. 그럼 얼마지? 플러스 54 남았고 마이너스 60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와서 3 마이너스 5 그 다음 기울기는 7 이해되나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51번 가겠습니다. 자, 51번 다함수 f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네 요거 보자마자 또 생각나야 되죠? 몇 가지 정보 준다고? 2가지 정보 준다고. 맞나요?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f-1의 값 구할 수 있네요. 그죠? f-1의 값은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요 3을 f-1로 바꾸면 이게 도함수가 되니까 f'-1이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찾는 거를 우리가 항상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다항함수 fx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끝났네. 요것만 찾으면 끝이네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에서 3을 지난다는 거 알고 있고 기울기 그때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2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럼 y 이꼴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ab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뭐가 중요해요? 저 위의 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거 2가지 정보 나온다는 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자주 나올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억을 해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57쪽 55번
끝. 55번만 하면 되나요? 55번 갑시다. 곡선 y 이퀄 어쩌고 저쩌고 위의 점 2,3분의 4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래요. 접선의 기울기 알 수 있잖아. 그죠? 맞나요? 이번도 뭐 나와야 돼요? 예? 그래요. 근데 x가 2인 점에서의 그럼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되잖아. 이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근데 얘랑 뭐? 그럼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이게 모르고 있나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 그래요.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건 곱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해줬나? 어떻게만 생각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나왔잖아. 그럼 우리 수직인 직선은 마이너스 역수니까 그냥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떼버리고 2의 역수 구해주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쏘리 그냥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점은 나와 있네. 그 접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y 이꼴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만 나오면 끝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던 거? 이것이 선생님이 뭐 할 때 한번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정리도 해줬잖아. 이런 걸 적어놔야 돼요. 문제 풀이 같은 건 안 적어도 되고 더하기 빼기 이런 건 안 적어도 이런 계산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그런 내용은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쪽 61번 16 끝. 61번 는 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어떤 개념이냐면 곡선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너네들은 그래프도 진짜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리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서라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2분의 1 x제곱이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살짝 설명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x제곱 이거의 기본 형태도 알려줄까요? y 이꼴 x는 이런 직선이죠. 그냥 y 이꼴 x제곱은 그냥 옆에서 제곱 세제곱 늘려가면서 할게요. 그 시간 안 써놓을 테니까 이렇게 되죠. x 세제곱은 이렇게 돼요. x 4제곱은 이렇게 돼요. x 5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x 6제곱은 얘랑 똑같아요. x 7제곱은 똑같아요. 8제곱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 가장 기본 패턴에서 다른 항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아유 눈 가려. 홀수 차수 항 애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짝수 차수인 애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에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모양을 그래도 우리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하죠. 5제곱, 6제곱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4제곱, x 4제곱 모양은 x제곱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살짝 설명했는데 이 중에 x 4제곱이 되는 건 x제곱이랑 x 4제곱을 둘 다 그려놨다고 하면 둘 중에 빨간색이 4제곱일까요? 파란색이 4제곱일까요? 빨간색이 4제곱이 돼요. 훨씬 더 크게 변하니까 기울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좀 담아 놓으셔야 돼요. x 4제곱 당연히 x제곱보다 10만 넣어도 100대 만 아니야.
그죠? 맞나요? 2만 넣어도 4대 16 아니야. 훨씬 더 크게 변하고 있잖아. x 4제곱이. 그지? 그런 애들이 더 빨리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 잡혀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뭐라고 나왔냐면 요 직선까지의 거리래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 거리의 최소값을 우리는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간다고 그랬냐면 평행 이동의 개념을 이용해서 간다고. 이렇게 된 직선이고요.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이거든. 임의의 점과 거리의 최소값. 만약에 이 점이면 거리가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죠? 점에서 직선은 항상 수직거리니까 여기가 수직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요 점이라면 거리가 이만큼이 될 거야. 요 점이면 거리가 더 가까워졌겠죠. 당연히. 요 정도 점이면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지. 요 위에 아마도 내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생각해도 여기쯤 어딘가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이랑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최소값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직선이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기울기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여기서 딱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점에서 그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거라고. 이해돼? 그럼 이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점 얘를 이동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이때가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뭐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렇죠. 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이때에 요 접선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접했으니까 얘를 평행 이동시켰다며. 이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2였죠. 그러니까 여기 접한 요 점에서의 기울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럼 이제 요 곡선을 미분한식을 봐야 되겠죠? 미분했으니까 2x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 2x 세제곱이 얼마가 될 때를 찾는 거야, 그럼. 그렇죠. 그게 기울기니까. 그걸 찾는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인 거죠. 맞나요? 그럼 x값은 당연히 얼마? 1. x세제곱 이꼴 1이란 방정식을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 x세제곱 플러스 1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나요? x 마이너스 이거 굳이 방정식 형태로 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 그죠? 이런 인수분해는 공식이니까 기억나시죠? 여기서 1 나오고 얘는 허근 나오잖아. 그죠? 당연히 우리 그래프는 실근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x값은 1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접한 요 식을 보면 그때 x좌표가 1이 된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런 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좌표 구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 함수식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1,2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기억 못할까 봐 한번 정리해 준 거고요. 그쵸? 이런 공식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놈의 수학은 항상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까먹었어도 선생님이 한 번씩 정리해 줄 때 반드시 써놓고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오케이. 넘어갈까요? 됐어. 정리 다 하고 있어. 기다려. 끝. 366번. 씨, 뭐야 이 문제? 짜증나는데요, 이 문제는. 예, 미지수를 하나 어쩔 수 없이 더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네. 미지수가 두 개인 애들이 될 거고 좀 복잡하게 될 거야. 자, 곡선이 있어. 이 곡선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 3차 함수 곡선이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y 이꼴 3x 플러스 1이랑 이 곡선이랑 뭐 하도록 해달래요? 접하도록 해달래.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봐. 기울기가 3인 애들 좀 완만하게 그릴게. 그래도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네랑 접하려면요 한 요 정도쯤에서 한번 접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 요 정도쯤 어딘가에서 접하는 모양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접한다고 만들어 놓고요 이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놔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y좌표도 당연히 어때야 돼요? 접했다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곡선에서의 y좌표랑 직선에서의 y좌표가 같은 거 아니야. 그죠? x좌표가 t일 때 얘를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요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하고 그럼 ft랑 gt랑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야. 이래서 풀기가 지금 싫은 거예요. 지금 문제 보자마자. ft는 그럼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gt는 3t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접해 때문에 그럼 t점에서의 f't는 얼마가 나와줘야 돼요? 이 직선에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기울기랑 똑같아야 돼요. 자, 지금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식도 당연히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은 그러면은 f't가 얼마가 될 거냐면 3 이렇게 되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미분 갑시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여기다가 t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a 이꼴 3. 연립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조금 묶이나? 조금 묶이긴 하네.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잘 봐요. 이런 거를 연립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식 잘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연립 방정식을 살짝 벗어나도 돼. 우리 기존에 있던 연립 방정식은 무조건 한 문자로 정리해 놓고 대입 이런 게 좀 기본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이 문제 푸는 방법 잘 봐봐. 여기 1 지워졌죠? 그리고 요 식을 묶을게요. AT로 묶을게. T 곱하기 이거 나는 안 보이는데 너넨 보이네. T 곱하기 A로 묶으면 얼마가 돼요? 아, 헷갈려. T 플러스 2T인가요? 아, T 플러스 2인가요? 아,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안 나오네. 그럼 그냥 노가다 할 수밖에 없나? 내가 이거 잘못 봤나? 밑에는 T 플러스 1로 묶이죠. 아씨 마음에 안 드네. 잠깐만 한 번만 보고 좀 더 할 계산이 없어? 이렇게? 진짜? T 플러스 여기는 T 플러스 2 맞네. 아씨 여기서 A로 묶으면 여기가 지워지나? T제곱 플러스 2T 안 지워지네. 3T 마이너스 T 세제곱 T는 지워져도 나머지는 안 지워지네. 와, 이렇게 지저분해야 된다고? 여기가 지워지나? T 플러스 1로? 여기가 지워지네. 1번에서 T 하나 지우면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정리가 되긴 할 거야. 요 식 잘 봐. 이 식 A 있는 거 묶어주면요 2A 곱하기 T 플러스 1 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3으로 묶어주면 1-T 제곱 되죠. 그럼 1-T 1 플러스 T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T 플러스 1을 지워줄 수는 없어요. 원래 왜? 방정식이잖아. 지워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T 플러스 1로 식이 묶이니까 T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는 2A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너네 이거 지워줬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 이해가 쉬울려나? T가 마이너스 이 하나 있어. T가 마이너스면 이 좌변 우변이 같아지잖아.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뭐가 되냐면 2A랑 3-3T랑 같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지워지면 지금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나? 이걸 그냥 묶었다고 생각하고 봐봐. T 플러스 1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T 플러스 1로 묶으면 왼쪽에는 2A 남았고요. 얘네 반대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T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이꼴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위식에다가 T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1은 지워졌다 치고 T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a 이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a 값은 2 이렇게 되는 식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었나? 맞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a 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요거 대입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요거 대입해서 가면 이제 t에 관한 방정식도 나오겠죠? 나오는 t 값이 또 나오겠죠? 이제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네.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네. 구할까요? 끝까지 갈까? 할까요? 해보죠 뭐. 할게요. a는 그럼 얼마가 돼요? 요 두 번째 거. 이렇게 되면 a는 2분의 3-3t 되나요? 여기 있는 a에 각각 대입해 주는 거야. 식이 엄청 지저분해져? 근데 풀어야죠 뭐. 우리는 이런 식까지도 다 풀어야 되니까. 플러스 그러면은 2 곱하기 3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t. 혹시나 뭐 간단해질까 싶어서 플러스 2at니까 다시 3 마이너스 3t를 2a 대신에 넣어주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t 곱하기 t 이꼴 3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 전체 지금. 저기 t제곱 사라졌어요. 어디가? 저번 t 세제곱 플러스 아씨 그러네. 여기에 t 제곱도 있어야 되는 거네. 전체 식이 그럼 누구로 묶여요? t로 한번 묶여요. 남는 게 여기 t 제곱, 요거 t 하나 묶였으니까 헷갈려. 이렇게 다 지워주고 시작합시다. t로 하나 묶인 거고요. t 하나 지워졌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3 마이너스 3t 이 친구 넘어오면 이 친구 지워줘도 되겠다. 이꼴 0. 이러면 t 또 묶이네. 그죠? 그럼 t 제곱까지 묶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 끝까지 가자. 마이너스 2분의 1t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t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오겠네요. 그래서 t가 0일 때 a 값, t가 마이너스 아까 2분의 3이었나? 그때 a 값도 이렇게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a 값 다 구해주는 노가다 문제입니다. 정말 완전.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식의 의미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는 그냥 노가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별다른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계산만 노가다로 나가는 문제. 59쪽 질문 70 73 끝. 70번 갈까요? 점 0,a에서 곡선 어쩌고 저쩌고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나왔네요. 여기도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이 문제도 좀씩 지저분하게 풀리긴 하겠다. 자, 얘도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면 그림이 이거는 크게 도움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만 그냥 그려서 개념만 보면은 4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애들 0,1을 지난 애들일 거고요. 0,a가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이게 수직이 된다는 거야. 수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굴 신경 써야 되냐면 이 기울기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여기도 곡선 밖에 한 점이니까 곡선 위에 t로 놓고 시작을 해야 돼. t로 놓고 가면 자 미분할게요. y'은 얼마? 2분의 1 x가 된 건가요? 미분하니까. 그럼 자 점의 좌표는 t, 4분의 1 t 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1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자 요 애들은 접점을 잡아놓으면 우리가 임의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2분의 1 t 곱하기
x-t 플러스 4분의 1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나요? 얘네들이 어디를 지난대? 0, a를 지난대요. 맞나요? 이렇게 가면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일단 갈게요. 헷갈려.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4분의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 넘어가면 4분의 1 t제곱이 될 거고요. 1차항 없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a-1 이꼴 0 이렇게 된 t에 대한 방정식이 된 거야. 맞나요?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제 좀 생각이 잘 가야 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원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얘가 기울기였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2분의 1 알파라고 놓으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베타가 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뭐가 된대요? 근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얘네들은 a분의 c니까 숫자 4 곱하기 a-1 이렇게 된 건가? 이게 마이너스 4, a 값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천천히 갈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면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c 계산을 한 게 요 계산인 거죠. 이게 마이너스 4, a는 0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진 않을 거야. 이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진 않을 건데 얘네들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알파 베타가 아니니까 기울기에 대한 식을 여기서 따로 뽑아내줘야 되는 거야. 보통은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보통 여기를 3차 함수로 놔요. 3차 함수로 놓으면 기울기가 몇 차가 될까요? 2차식이 돼. 그럼 그 2차식을 곱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지겠죠. 이해되나요? 어렵죠. 이런 문제도 보니까 어렵게 생겼네.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만 쉽다고 그랬나? 문제들을 봤더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쉽다. 373번 가보죠. 두 곡선이 점 1, 마이너스 1에서 만난대. A 값은 금방 찾겠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줘야 되니까 A 값은 2 나온 건가요? A는 2. 그래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된 거고 이런 거 나오면 알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fx는 나온 거고요. gx라고 하는 친구는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g'x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x 플러스 p. 이거는 문제를 우리가 못 푼다 하더라도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써놓고 풀든지 못 풀든지 이런 걸 논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요, 습관적으로 그림도 그려봐야 되는 거고 습관적으로 식도 일단은 써놔야 돼. 그 쓴 거 안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보면 쓰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고 고민하다가 선생님 못 풀겠어요가 많거든. 근데 이 과정을 좀 깨버려야 돼.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도 1,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 gx도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1 대입하니까 식이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b랑 c에 대한 식 하나 생겼잖아. 머릿속으로 이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 한대? 수직이래.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또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그럼 봐봐. fx는 마이너스 1에서죠. x가 f 프라임 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럼 g 프라임
왜 마이너스 1이니? 1은 얼마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1만 G 프라임 미안 자꾸 헛소리를 해. G 프라임 1만 걸을게요. G 프라임 1은 B 플러스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이러면 굳이 연립방정식도 아니네. B값 나오고 C값 나오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근데 너네들이 못 푸는 이유가 뭔지 선생님이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나고 거기서 접선이 수직이고 이렇게 두 얘기가 나온 거라고. 만난다는 건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수직인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근데 동시에 접했다 그러면 그 점에서 기울기 값이 또 같다는 얘기고 그런 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 계산은 별게 없어. 그러니까 계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를 머릿속에 잘 쌓아 놓으셔야 돼. 이 문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복습을 할 때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두 곡선이 동시에 접한다 그럼 당연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된다고 이렇게. 접하는 데에서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두 가지를 정리해놨네. 이건 써놔요? 이런 풀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지? 근데 이건 써놔야 된다고. 이런 걸 써놓고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접점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접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같겠구나. 동시에 접하니까 동시에 접했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FT랑 GT랑 같아야 되고 F'T랑 GT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계속 강조할게요. 계속 이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60쪽 반쪽이네. 반쪽까지 어쨌든 질문 6번 응? 68 두 개 갑시다. 76번 A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한대요. 자, 여기도 선생님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점 A에서 이렇게 곡선을 걷대. 곡선을 걷고요. 아이고야, 접선 이렇게 접선으로 바뀌어줬네. X축이 만약에 이쯤 어딘가 이렇게 있다면 B축과 만나는 점이 B랑 요 점이 C 이렇게 된 거라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시작을 하면은 조금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금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직선들의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X절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직선들의 X절편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 직선식을 완벽하게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선식을 다 두 개의 직선식을 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얘네도 그럼 본질은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는 우리한테 몇 가지로 주어진다고? 항상 세 가지로 주어진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모든 접선은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된다고. 첫 번째가 뭘 알려줬을 때? 접점을 알려줬을 때. 잘 봐. 접선의 방정식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는 누구랑 누구였어? 직선 방정식 네 가지 종류 정리해줬던 거 기억나? 이런 게 기억나야 되거든 너네.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애를 주로 활용한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 잘 봐. 예를 다시 한번 들어줄게. 네 가지. 직선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 방정식이 결정되는 네 가지는요. 첫 번째 뭐였냐면 기울기랑 y절편 알려줄 때야. 개 쉽죠 이러면. 기울기가 m y절편 기울기가 5 y절편이 3 이러면 y = 5x 플러스 3 이러면 끝나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줄 때야. 그럼 그 한 점을 뭘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5, 점 1,1을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가 5니까 기본 형태는 y = 5x인 거야. 근데 거기서 한 점 1,1을 지나니까 x에서 x 빼기 1, y에서 y 빼기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점을 알 때라고 했어. 두 점을 알면 그걸 갖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랑 한 점처럼 되는 거야. 그지? 마지막에 x절편 y절편 알려줄 때고 그거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1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네 번째는 잘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 첫 번째는 너무나도 쉬운 거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누굴 활용하는 거라고? 그 중에 두 번째 걸 활용하는 거라고.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줬을 때. 그죠? 기울기를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한 점을 내가 a를 알려줬다 그러면 y좌표가 fa인 거 알고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f'a인 걸 안다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 기울기고 이 친구가 한 점이 된 거라고. 그죠?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을 아니까 우리가 y 이꼴 f'a 곱하기 x-a 플러스 fa 이렇게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런 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당연히. 그냥 나는 기울기랑 한 점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y 이꼴 mx에다가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죠? 원래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야 돼.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서 이 포인트를 가고 직선은 이렇게 된 네 가지 포인트 항상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지는데 그 두 가지 정보 중에 뭐가 주어지면 뭘 구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되고 막 나머지 식은 솔직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면 나머지 식은 안 외워도 그냥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런 애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다시 접선의 방정식도요. 결국은 이 포인트야. 접선의 기울기랑 접점이라고. 이 두 가지 정보를 알면 만들 수 있다고. 그쵸? 그럼 첫 번째 나한테 접점을 알려줬어. 나한테 여기 있는 1번을 알려준 거라고. 그럼 난 누굴 찾을 수 있어? 2번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맞나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인 거야. 1번 알려주면 a 값을 알려줬으니까 우리 함수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f'a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 함수식이 미지수라도 f'a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 그 값이 미지수로 나올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수도 두려워하면 안 돼. 어차피 내가 할 일은 이 미분 쪽 오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접점 알려주면 기울기 찾는 거고요. 기울기를 거꾸로 2번을 알려주면 난 뭘 찾으면 되는 거야? 1번 찾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내가 할 모든 일이야. 이 단원에서 이 뒤쪽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이거 찾는 놀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확실하게 박혀져 있어야 돼. 함수식에서 x값 알려주면 나는 y값도 구할 수 있고 f'값도 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이거 찾는 문제가 전부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전부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일단 나는 이거 두 개를 먼저 찾으려고 그러고 이거 두 개를 풀 생각을 할 거거든. 그거 두 개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나머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단계적 과정을 한 번에 뭉뚱그려서 자꾸 생각하려고 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나는 문제 나올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뻔한데 그걸 안 하고 전체를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거든. 문제가 근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안 돼. 물론 그걸 해서 1등급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걸 점점 체득하면서 1등급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한 번에 처음에 당연히 못한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짓을 항상 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게 다라고. 점 알려주면 기울기 찾기, 기울기 알려주면 점 찾기. 둘 다 안 알려주면 뭐 하기? 내가 만들기야. 얘네들 봐봐. 곡선이 나왔잖아. 근데 이 점은 당연히 곡선 밖에 있으니까 곡선에 그은 두 점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도 우린 되게 익숙해져야 돼. 이 곡선 위에, 곡선 상에 있는 점이었으면 곡선 위의 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곡선 바깥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 곡선에 그었다라고 한 거야. 그럼 봐봐. 우린 접점도 모르는 거야. 그럼 기울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뭘로 잡아놓고 출발을 해요? 미지수로 잡아놓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결국 미지수가 t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미지수가 하나 나왔다는 건 그 방정식을 풀어야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t에 관한 방정식으로 갈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를 지워보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나한테 1번과 2번을 둘 다 안 알려줬다고. 그럼 나는 미지수로 잡아놓고 출발을 할 거라고. x좌표를 t로 잡아놨어. y좌표 뭘로 잡으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리고 x값이 t면요 사실은 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도 그게 미분계수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 안 하고 어차피 뭐 별 차이 크게 차이도 없긴 한데요. 요식 미분해서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구하는 거나 그냥 이 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생각하면 이건 어차피 똑같은 식이에요. 얘가 기울기라는 거 우리가 구한 거야.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점과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직접 구한 거야. 1번, 2번을 그냥 미지수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방정식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이렇고 이런 접선의 방정식은 y 이꼴 기울기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나온 거고 x축 평행 이동 t y축 평행 이동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세우는 건 지저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거라고. 얘네가 지저분해도 결국은 내가 미지수를 만들어서 지저분한 거지 이거를 특별히 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기울기랑 점 넣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돼. 혹시 이 식이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나? 괜찮나? 이 식 구하는 것까지는 이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그냥 뭐 한 거야? 기울기랑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넣은 거밖에 없는 거라고. 지저분해도 식이 복잡해 보여도 나는 그냥 이게 숫자 넣은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수학이 좀 덜 어렵게 다가오겠지. 이거를 자꾸 어렵고 복잡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식 써놓고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데 2,3. 그럼 x에는 얼마를 대입할 거고 2, y에는 3. 숫자가 잘 보이진 않네. 정리해놓고 갑시다.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나왔죠. 그럼 헷갈려. 그리고 2 넣었으니까 1차항이 여기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나오네. 마이너스 8t고 플러스 4t니까 마이너스 4t 남은 거 맞나요? 그 다음 4, 2, 8 빼기 2니까 6 여기 3 넘어오니까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나왔나봐. t값이 그래도 간단하게 나와줬네. 1하고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직선 방정식 직접 구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이 우리가 t라고 생각하고 만든 직선 방정식이 이 모양이잖아. 지금 여기다가 1 넣은 식이랑 3 넣은 식이랑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1 대입하니까 기울기는 2 나왔네. y 이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다가 다 1 넣어주면 1 남나요? 이렇게 되면 y 이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나? 얘네들의 x절편 얼마? 그래서 한 점 2분의 1. b점이 클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우겨놓읍시다. 두 번째 t에다가 3 넣었어. t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y 이꼴 마이너스 2고요. x 빼기 3 그 다음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인가요? 여기도 플러스 1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c의 y절편 얼마? x절편 미안 2분의 7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긴 구한 거지 뭐. 윗변 길이 얼마? 3. 높이도 x축에서니까 2,3이면 3이 높이죠. 높이도 3. 넓이는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과정이야 별게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이 뒤로 다 접선이긴 하거든요. 전부 다 접선에 관한 내용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접선 방정식은 항상 머릿속에서 세 가지를 그냥 무조건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한 점을 알려주느냐 기울기를 알려주느냐 둘 다 안 알려주고 곡선 밖에서 곡선에 그었느냐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378번도였죠? 378번도 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 곡선 위의 점 이거 봐. 곡선 위의 점이라고 나왔잖아. 여기는 그럼 곡선 위에 한 점을 알려준 거잖아. 난 누구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기울기 구하러 간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 첫 번째 줄만 읽어도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밑에 줄을 읽으면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된다고. 아직 이해가 안 가면 안 갈수록 문제를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곡선 위에 점을 알려줬네. 그럼 난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해야겠네.
걸 먼저 생각하고 가도 된다고. 얘네 미분할게요. 이 미분하면 y'은 여기 미분하니까 2a 곱하기 x-1 곱하기 속미분 1. 요건 기억나세요?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꺼지셨죠? 그리고 x가 얼마일 때래? 0일 때래.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f'0이라고 써놓으면 f'0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앞으로 지금 접선의 방정식까지 이 첫 번째 줄만 읽고도 사실은 여기까지 뽑아내놓고 있어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2a이고요. x축평 이동 없었네. 그럼 그냥 바로 지워버리고 x 그 다음에 y축평 이동이 플러스 a-2. 이 친구가 나의 접방이라고. 이것까지는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생각해야 된다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러고 있나요?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습관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적적 단어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 되게 많아지거든.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끊어야 돼. 다 끊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긴 한데 안 되면 처음부터는 이렇게 끊어놓고 가야 된다고. 자, 다시 이제 문제 갑시다. 얘네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 봐봐. 그럼 쉽잖아. 이 직선 이제 다 보였잖아.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절편 아니야. y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y에다 0 대입해서 x절편 찾아보니까 점 p의 좌표는 넘겼고 계산하면 2a분의 a-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점 p도 구한 거잖아. 맞나요? 그럼 점 p까지 구했죠? 이제 두 번째 줄 해결된 거야. 근데 삼각형 누구의 넓이래요? OP의 넓이래. 헷갈리면 그림 그리면 되죠. 원점 하나. P점 X절편. 아, 그럼 여기를 밑변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면 되죠? A점은 0,A-2네. 아, 그럼 A-2가 높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 밑변 높이도 어차피 계산은 똑같겠지? 이 길이 A-2고요. 이 길이 2A분의 A-2고요. 맞나요? 삼각형 넓이 4a분의 a-2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건가요? 맞나요? 근데 리미트 as를 구하래요. 이 식에다 a 하나 곱해주면 돼요. 0 되는 거 꺼주셨고요. a에 2 들어가니까 a에 0 들어가니까 1. 극한 계산은 더 쉽고요. 그죠? 지금처럼 이게 문제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면 다 끊어놓고 하나씩 출발하면서 넘어가면 돼. 너무 단계별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게 느껴지지 않나? 별 내용 없었는데 미지수 있어도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우리 미분 계속 갖고. 그러니까 문제에 미지수가 있다고 해도 걔를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뭐든 나올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일 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이 그런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이게 RPM이죠. RPM에서 밑에 문제를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면 나머지는요 거의 대부분이 단계별로 하나씩 풀면 거의 다 풀리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플 갑시다. 마플 앞에서부터 쭉 질문 받을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 벌써 55분이네.